자, 2차 시 시작해 볼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각하는 사람도 없고, 결석하는 사람도 없이 여러분 아주 잘 따라와주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여러분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피아제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기본 전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제 중요 개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피아제의 이론은 이제 인지 발달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후 과목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이후에 강의를 들을 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식과 적응,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식이라는 스키마라고 이야기하고요. 적응, 그 중에서도 적응은 세 가지 개념으로 나뉘게 돼요. 동화, 조절, 평형. 벌써 골치가 아프죠? 그렇지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먼저 도식, 스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피아제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 학자죠? 인간이 어떻게 사물을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식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의 뇌는 백지예요. 마치 컴퓨터에 아무 프로그램도 깔려있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백지 상태죠. 그런데 아기가 조금씩 생활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을 하고 생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외국어 우리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언어를 만약 지금부터 새로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잘 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아기는 굉장히 쉽게 그 일을 해내죠. 자, 이 백지 상태였던 뇌에 아기는 언어를 습득해 가요. 자, 어떤 사물을 보고 엄마를 보고 반복적으로 엄마, 엄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물을 엄마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저것은 엄마구나. 이 세상에는 엄마라는 사람과 아빠라는 사람이 있구나. 보통 맨 처음 태어나서 집에만 있을 때는 엄마 아빠밖에 못 보죠. 이 세상은 엄마와 아빠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에는 엄마라는 아빠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구나. 예를 들어 아기를 봐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나를 봐주는 세 명의 사람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기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아기의 뇌에 맞게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틀을 구성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도식, 영어로는 스키마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말로는 이제 틀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일본말로 여러분들 혹시 와꾸 뭐 이렇게 이게 뭐 권장할 표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틀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인간의 뇌에 어떤 인지적인 프레임을 구성을 하게 돼요. 틀에 의해서. 자, 그래서 보면 도서관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도서관의 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쫙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도서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새 책이 들어와요, 이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왔을 때 이 책은 어디에 꼽혀야 할까라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보통 서지 정보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서지 정보라는 건 여러분들 대학교 도서관 아직 안 가보셔서 혹시 모르실까요? 가보시게 되면 거기 어떤 일련 번호 같은 것들이 쭉 적혀 있고요. 보통은 섹션이 나뉘죠. 100번 때는 문학, 200번 때는 경제학, 300번 때는 인문학, 400번 때는 사회학, 500번 때는 뭐가 있을까요? 외국어 이런 식으로 번호가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나뉘게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 소설을 찾고 싶어서 문학이 있는 100번대로 들어갔어요. 그럼 100번대 책이 쫙 꽂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제목을 찾아보겠죠. 제목이 예를 들어서 토지라는 책이다.
그러면 티읕으로 시작하니까 티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시읒, 치읓, 티읕. 굉장히 뒷번호에 위치하게 되겠죠? 티읕을 찾아가요. 그러면 또 티읕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토지를 찾고 싶다라고 할 때, 물론 토지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제목은 드물기 때문에 찾기가 비교적 쉬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제목의 책이 여러 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책의 경우는 대학교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들에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여러 가지 똑같은 이름의 책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출판사의 기역, 니은 순서로 분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저자의 기역, 니은, 디귿 순서. 자, 이게 바로 도서관의 스키마예요. 어떤 책이 들어가면 그 도서관의 틀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 나의 도식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죠. 자, 아기들의 경우 볼게요. 아까 백지 상태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기들의 스키마는 굉장히 단순하죠. 갓난아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뉠까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아기들은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하죠? 입으로 가져가요. 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를 입으로 가져가서 먹어봤어요. 아니 뭐 씹으면 안 되고 하여튼 입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못 먹는 거. 자, 이 아이가 정보를 수집했죠. 다음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를 입에 쓱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것도 못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정보를 꾸준히 쌓아서 먹는 것, 못 먹는 것들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동물을 계속적으로 입에 넣어보다 보면 아, 움직이고 털이 복슬복슬한 거는 못 먹는 거. 이런 우리가 보통 이제 메타 정보라고 하거든요. 어떤 개개인 정보 위에 위치하는 메타 정보라는 것을 체계에 갖추게 되죠. 그래서 굳이 토끼나 쥐까지 입에 넣어보지 않아도 아, 저거는 못 먹는 거 이렇게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은 도식을 구성을 하게 되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익숙해지지를 않아요. 자, 이제 적응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적응이라는 개념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것이 동화, 조절, 평형, 불평형이 나와요. 자, 제일 먼저 동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동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 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나 그 사건이 이 체계를 전혀 위협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고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나에게 동화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종합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조절이라는 개념이 있죠. 조절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키마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아기 예를 들었었죠. 내가 집에서 누워서만 사는 신생아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엄마랑 아빠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할머니라는 인간이 있어? 나는 그 집까지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기존의 스키마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경험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스키마를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이 엄마랑 아빠만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스키마를 조절하게 되죠. 나의 이 도식을 변경시켜요.
그러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조절이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게 아기가 아니고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완전히 부정당했어요. 있을 수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동성애라는 것, 성소수자라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구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아예 뉴스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죠. 그냥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스키마였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스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대략적으로 20여 년간을 살았다고 하면 20년간의 경험으로 구축이 된 스키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극렬히 저항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부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은 60년, 70년간의 스키마가 본인의 어떤 경험과 틀에 의해서 아주 공고하게 오랫동안 단단히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 전혀 동화될 수 없는 어떤 정보나 사건이 들어왔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유연하고 나이가 들수록 왜 40이 넘으면 사람이 안 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은 이 스키마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가 만들어 온 스키마가 있어요. 그걸 바꾸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조절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경험들을 하니까 그렇지가 않네 라고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다 보면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것이 있죠. 이게 바로 서로의 스키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너는 이해를 못해? 라고 서로 답답해하지만 이것은 각자 공고하게 스키마가 굳어졌고 그게 완벽하게 다른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동화와 조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예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나의 스키마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로 예를 들어볼게요. 내 스키마는 머리가 긴 건 여자야 라고 어떤 아이가 생각했어요. 보통 이렇게 고정관념이 생기죠. 자, 머리가 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자예요. 이것은 나의 기존의 스키마와 크게 어긋나지 않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니까 머리가 길지. 자, 그런데 어떤 머리 긴 남자를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남자예요. 이상하다.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건 여자인데 아이들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왜 남자는 머리가 길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여기가 바로 불평등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불평등이란 개념 여기서 같이 설명할게요. 자, 불평등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인지적 평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절을 하게 되죠. 좀 전에 배웠던 개념인 조절을 하게 돼요. 나는 머리를 기르는 게 여자인 줄만 알았더니 남자일 수도 있구나. 나의 스키마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요. 머리가 긴 건 여자로 알았지만 남자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절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머리가 길 수가 있구나 라는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스키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죠. 이 과정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볼게요. 뒤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동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스키마에 새로운 경험과 사물을 무난하게 흡수하고 통합하는 것. 자, 조절. 기존의 도식으로 내가 가진 스키마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과 사물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나의 스키마를 변경하는 것. 평형. 자, 동화가 일어날 때는 인지적인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여자는 머리가 긴 거였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머리가 길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와 일치, 평형 상태 유지. 자, 불평형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이 나의 기존 스키마로는 이해되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 평형이 깨지게 돼요. 머리는 여자만 기르는 건데 저 형은 왜 머리가 길어요? 이럴 때 불평형이 일어나죠. 그 과정을 앞에서 배웠던 조절을 통해서 다시 스키마를 변동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평형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제가 말이 빠르다는 피드백이 좀 있어서 오늘 일부러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또 이게 너무 느리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피드백 주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식, 적응, 동화, 조절, 평형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개념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아까 배운 우리 예시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